네, GOP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그동안의 조사 내용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임 병장은 군 당국의 수사에서 부대원 사이에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왔고 일부 간부도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했는데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문경 정치부 기자 그리고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우선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변화된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요. 당초 8시 15분에 사건이 발생한 걸로 알려졌었는데 지금 군 당국이 밝힌 추정 시간은 8시 10분쯤 되고요. 그다음에 GOP 소촌에서 발사한 임 병장의 그 탄환 발사 양도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 10여 발로 알려졌는데 20여 발로 이렇게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23m 옆에 표시된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가 임 병장이 주간 근무를 했던 초소고요. 이 초소에서 나와가지고 주간 근무자, 주간 오후 근무자와 함께 이제 생활관에 있는 소초로 이동을 하면서 수류탄을 던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지금 일병 최모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5명의 우리 장병들이 다친 장소입니다. 여기에 총 8명이 집결해 있다가 임 병장을 제외한 7명이 이제 그 사망을 하거나 다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임 병장이 근무했던 초소에서 이 수류탄이 터진 지점까지는 23m고요. 이 수류탄이 터진 지점에서 생활관에 있는 곳까지는 한 1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류탄을 이제 터뜨려 가지고 최모 일병과 김모 하사가 수류탄 파편과 총상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임 병장이 다시 이제 생활관 쪽으로 와서 창고 부근에서 창고 앞쪽에서 김모 일병을 살해를 하고 다시 이 소초 주변을 뺑 돌아서 내 이제 생활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진모 상병과 이모 상병을 살해를 한 다음에 이동 경로라고 표시된 주황색 그 통로를 통해서 이제 재진 검문소죠. 나중에 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재진 검문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의 군의 조사 결과입니다. 네, 오늘 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임 병장 이제 진술 내용도 일부 전해졌습니다. 임 병장 진술 내용을 보면 없는 사람 대우를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번 사건의 원인도 조금씩 이제 추측의 근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른바 왕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왕따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임모 병장이 이제 왕따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왕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왕따를 한다라고 느끼면서 어떤 그 했던 행위와 임모 병장이 당할 때의 어떤 그 강도 이건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는 사람은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살펴준다. 조금 이 임모 병장이 좀 취약하니까 보살펴준다라고 한 측면이 이를테면 임모 병장에는 굉장히 어떤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모 병장의 유서격인 그 메모를 보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이 부대원들이 집단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왕따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냥 조금 취약한 사람을 조금 보살펴준다. 조금 취약한 사람을 좀 특별하게 대한 것이 임모 병장에게만 스스로 왕따로 느껴졌느냐. 그것은 서로 이야기를 다 따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집단 따돌림 부분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내에 집단 따돌림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가 그 희생장병들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과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집단하기는 금물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임 병장이 그 초소한 근무 일지에 적힌 자신을 비하하는 그림을 보고 격분을 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걸로 돼 있죠. 진술을 한 걸로 돼 있지는 않고요. 일부 보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그 해골 그림이 있었다, 그려져 있었다. 해골 그림이요? 그래서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해골 그림이 적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존심이 상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에서 언론에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근무 일지라는 게 이제 이 소촌의 근무 일지가 아니고요. GOP 초선의 근무 일지입니다. 그 GOP 초소에 들어가면 그날 근무 일지를 쓰는데 그 뒷부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들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는 이제 안 하고요. 일단 보여주긴 했는데 거기에 해골 그림으로 추정되는 그림은 없었고 부대원들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림 한 수십 점의 인물 그림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화 캐릭터 같은 그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임병장이 이제 불교를 이제 믿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불교를 표시하는 그 마크가 또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그림들이 임병장뿐만이 아니고 같은 부대 동료들로 추정되는 그 그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그림 안에는 임병장이 기분 나빠했을 수도 있는 그림도 있지만 다른 동료 병사들이 봤을 때 자신들의 그림을 표현한 그림을 봤을 때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림의 성격의 그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일부러 캐릭터처럼 그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임병장은 진술에서 이제 그런 그림을 이제 보았다. 그리고 기분이 좀 나빴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사건의 동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얘기가 이제 중간 브리핑이기 때문에 이제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단서들이 나오긴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집단 따돌림, 가혹행위 여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도. 네. 앞으로 그렇다면 조사가요. 양측에서 좀 상반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단 교차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임병장의 이야기만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임병장 이야기가 전적으로 보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관심이 임병장의 입에 쏠려 있기 때문에 임병장의 이야기만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어서 마치 지금 엄청난 피해자가 있잖아요. 사망했지 않습니까? 5명이. 5명이 살해당했고 저는 오히려 이것을 학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사람이 마치 가해자로 지금 둔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망한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그날 수류탄을 같이 맞았던 사람 또 이 상황을 본 사람들 그리고 평소에 같이 생활했던 사람 이 부대원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또 이 소초 즉 이 소대원들에게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까지는 한 중대가 같이 또 생활했거든요. GOP 투입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같은 중대원 또 같은 대대원들에게도 다 물어봐야 돼요. 저 소대에서 정말 임병장을 왕따를 시켰느냐 조직적으로 이걸 다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임병장의 말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마치 어떤 그 군의 왕따 문화가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또 그 임병장이 마치 그 왕따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의사적인 도전적인 어떤 그 의사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제 김문경 기자가 방금 그 요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요도를 보면서 이건 정말 일반 보병이 혼자서 저지르기에 너무나 치밀하고 또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최초에 수류탄을 터뜨린 곳에서 내후방까지 한 20-30m 된다고 알려졌는데 오늘 보니까 120m예요. 120m를 총을 쏘면서 달려오면서 또 거기에 있는 또 일병 한 명을 저기는 또 내후반도 아니고 눈에 띄면 죽인 겁니다.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저 일병은 죽은 겁니다. 창고 입구에서. 그 다음에 내후반을 한 바퀴 돌아서 내후반을 들어가서 또 눈에 띄니까 진상병을 죽인 겁니다. 또 들어가서 또 눈에 띄니까 또 이상병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띈 사람이 없으니까 도망을 간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마치 군 왕따 문화에 대한 저항의식의 발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좀 냉철하게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눈에 띄면 총을 쐈다. 그렇다면 임병장이 범행 과정에서 조준 사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조준 사격, 확인 사살이란 용어에 대해서 군은 아직도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단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총상과 파편을 동시에 맞고 숨진 장병들이 있거든요. 그 장병들이 임병장이 나중에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류탄 부상을 입고 신음하는 장병들을 향해서 확인 사살, 조준 사격을 했느냐?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지금 그 총상과 파편을 동시에 맞은 걸로 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그 개연성이 있지 않냐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임병장 스스로도 조준 사격을 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게 그동안의 추측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조준 사격 확인 사살 부분은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임병장의 이제 진술과 주장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총기가 고장났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었냐면 이 총을 쏘기 전에 놀이새를 후퇴 전진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실의 총알이 이제 탄창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장전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 그 놀이새를 전진 후퇴시키는 그 뒷부분이 약간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장이 아니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고장이 났다면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났냐면 뭐 조금 전에 그림을 보여줬습니다만 생활관 주변을 뺑 돌아서 사격을 하면서 이제 들어올 적에 탄창 20개짜리 실탄이 들어있는 탄창 하나가 이제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실탄이 약실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탄창을 빼버리고 집어 던져 버립니다. 밖에다가. 그리고 나서 새로운 탄창을 끼워서 사격을 하면서 이제 내무반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고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 부분도 일종의 고장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총기는 사용할 수 있는 총기였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이게 고장이 났으면 교전도 불가능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총기 자체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재진검문소 부근에서 우리 수색팀과 교전을 벌일 수 있느냐. 그 당시에 10여 발씩 서로 맞교환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소대장이 팔에 관통상을 입고요. 총기가 고장났으면 그런 교전을 벌일 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주장이고 그렇다면 고장이 발생했다면 임병장이 스스로 이제 그 자해를 시도했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교전도 없을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군에서는 그 부분도 정확하게 교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새로 지금 밝혀진 부분인데 굉장히 저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동안은 10여 발의 총탄을 사용해서 5명을 살해했다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10여 발이라는 것은 결국 한 번 장착한 이 탄창 안에 있는 그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탄창을 갈지 않은 것이고 한 번 그냥 탄창 내에 있는 것만 쏘고 도망을 간 거죠. 우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김은경 기자 말씀에 따르면 탄창을 하나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생활관으로 오는 와중에 15발이 들은 탄창 하나를 다 소진을 합니다. 15발을 다 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탄창을 끼워서 사격을 하는 와중에 이 실탄이 약실에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탄창은 버립니다. 그게 한 11발 정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여 발 쏜 게 아니라 26발 정도는 사용한 걸로 그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병장이 이 지금 이제 이 나름대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활극을 펼치면서 탄창을 3개를 끼웠다는 두 개를 끼웠다는 것이죠.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총기 난 사건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